내가 그 어려운 걸 해냈다는 사실 아세요? 6월 모평 결과 나왔잖아. 1등급 몇 프로인지 아세요? 8%! 8%. 각종 모든 언론, 그리고 각종 모든 학원가, 그리고 각종 모든 학원 선생님들 전부 다 6월 모평 쉽다고 그랬어, 어렵다고 그랬어? 쉽다고 그랬어. 그지? 나는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었다 했죠. 그때만 해도 여러 군데에서 전화 왔어요. 그때 이투수 TCC에도 올렸는데 내리라고. 왜 너만 그렇게 반대로 자꾸 가냐고. 편승하라고 대세에. 지난 7월 7일 날 이제 발표를 했단 말이야. 국어 표준 점수, 수학 표준 점수 이게 다 발표를 했죠, 그렇죠? 영어 1등급도 동시에 발표를 해줬어요. 5.74%. 작년 수능이 몇 프로였죠? 6.23%. 작년 수능보다 쉬웠다, 어려웠다? 어려웠다. 이 어려운 걸 나만 주장했다. 다들 이제 쉽다 분위기야. 쉬웠어요, 평이했어요 라고 하는 거지. 아니, 대신에 나도 무조건 다 평이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한 건 아니죠. 부동이 1등급들에게는 쉬웠다. 부동이 1등급들에게 쉬웠고, 그냥 올해 피치 못하게 작년에 불수능 때문에 재수한 친구들이 있죠. 작년에 불수능이었으니까 이미 뭐 국어 조졌다 그러면 이제 뭐 포기하는 애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 난 이제 재수각이다 하고 해서 양보를 못하는 학생들 있죠. 나는 마지노선 여기까지야 라고 생각하는 대학들이 있으니까 그 대학에 이제 내가 충족하지 못한다 그러면 바로 재수해서 빠지는 애들이 있었죠. 그런 아이들이 이제 뭐 최상위권인 거잖아. 그런 아이들이 내가 봤을 땐 전국 3% 정도예요. 그럼 전국 3% 정도의 아이들이 영어는 그냥 쉬웠을 거야. 쉬웠을 거야. 근데 이제 내가 그냥 평이한 것이 아니라 수능 영어의 기조를 설명했잖아. 이제는 1등급들에 대한 변별력을 둘 마음이 없다. 1, 2등급 왔다 갔다 하거나 혹은 2등급 이하에 있는 학생들, 2, 3, 4 여기 있는 학생들에 대한 변별을 주겠다. 이게 이제 수능에 거의 자리 잡은 기조다라고 얘기했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려운 시험이었다. 그래서 2등급 이하의 학생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시험이었다. 이렇게 총평을 했었단 말이야. 엄청 당황을 했을 거야.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뭐지? 도대체 얘네들의 끝은 어디까지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엄청나게 당황을 했을 거라고. 그럼 9월 모평을 쉽게 내겠어요? 어렵게 내겠어요? 쉽게 내요. 영어는. 다른 거 보면 모르겠지만 영어는. 그렇게까지 어렵게 낼 수가 없어. 왜? 끝을 모르겠다니까. 지금 얘네들이 끝이 어디까지인지를 지금 봐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줬을 때 얘네가 좀 쉽다라고 생각하고 1등급의 퍼센티지가 올라갈까를 알아야지만 수능을 거기에 맞춰서 출제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지금 사실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어렵게 낼 마음이 아니었거든. 결과적으로 뭐 했어? 역대급이 됐어. 그치?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어 얘네가. 도대체 뭐 어디로 맞춰야 되지? 뭐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이걸 이제 더 맞춰보기 위해서 9월 모평은 다소 쉽게 출제가 될 거다. 이제 출제자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전국에 있는 너희들 포함해서 너희들까지 전국에 있는 모든 수험생들이 이 출제자들을 다시 한번 놀라게 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드디어 출제자들이 해법을 찾게 될 것이냐. 이게 이제 9월 모평에 대한 얘기니까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좋아, 전략적으로 출제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자. 그래서 9월 모평을 한번 조정을 해야지. 단체로 조져가지고 얘네들이 지금 굉장히 당황스럽게 만들어서 전체적인 수능에 대한 난도를 확 떨어뜨리게 하는 그런 좋은 방법도 있어요. 좋은 거 동참해주세요. 그럼 이제 공부 간단하게 해도 1등급 쉽게 받을 수 있는 거겠지. 뭐 1등급 나중에 뭐 수능 뚜껑 열었더니 뭐 1등급이 30%. 이게 무슨 일일까? 뭐 이렇게 돼. 그치? 다시 한번 출제원장 이렇게 사과 인사하고 다시 바뀌는 이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으니까 한번 뭐 한마음 한뜻으로 그런 모임을 어떻게 뭐 카페 같은 거 만들어서 한번 추진해봐요. 내가 도저히 뭐 적당히 공부했을 때 등급업이 안 될 것 같다. 뭐 그러면 그런 쪽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영어 같은 경우는. 그지? 이게 절대평가의 폐해야. 내가 생각했을 때 출제자들은 정말 머리가 아파집니다.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해서 난도가 계속 떨어지잖아. 난도를 떨어뜨리지만 그래도 변별력을 자꾸 주고 싶지, 그지? 그러면 얘네들은 수능의 취지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수능의 취지는 근본적으로 뭘 테스트하는 시험이 돼? 사고력을 테스트하는 시험이지, 그치? 근데 얘네가 계속 사고력 위주로만 시험 문제를 자꾸 출제를 하거든? 근데 이제 계속 떨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고력을 테스트하려고 했는데 사고력 자체가 테스트가 안 돼. 그러니까 얘네들은 no brain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제 사고력 테스트가 안 되니까 그럼 어떡할까? 브레인이 없어도 언어적 능력으로 측정을 하자. 그럼 이제 변별력을 자꾸 뭐로 주려고 하는 거야? 영어적 능력으로 가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부익부 빈익빈이 돼요.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조금 즐겨왔던 아이들이 좋은 점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쇠가 빠지게 1년 동안 난 영어 능력이 좀 부족해서 사고력으로 반전을 깨야 되겠다라고 1년 동안 공부했던 모든 학생들이 피를 보게 되는 거예요. 육모가 너무 턱없이 지금 5.73 역대급이잖아. 모두 7% 8% 예상하고 있었다고. 다들 놀랐을 거야. 교과정 평가원도 더 놀랐을 거고 더 쉽게 출제를 하겠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등급이 상승이 될 거고 그러면 6월과 9월에 에버리지로 수능을 출제했을 때 구모보다는 어렵게 출제가 될 전망이기 때문에 육모보다는 다소 쉽고 그러면 구모 때 성적이 올랐던 친구들은 아, 내 수능 성적이 이 정도까지 나오겠구나 라고 착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보다 어렵게 나오겠다는 걸 생각하고 대비를 해주셔야 되는 거니까. 알겠죠? 이게 왜 중요한 거야? 영어가 주는 의미는 정시에서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보통 수시에 최저로 맞추는 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원래 3등급 나왔는데 구모 때 좀 쉽게 출제가 돼서 2등급이 나왔어. 그러면 내가 이제 영어 2등급이 나왔으니까 영어 2등급으로 최저 하나를 맞출 수 있겠다. 뭐 이렇게 계산을 해버린다. 그러다가 낭패를 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구모의 성적 가지고 여러분들이 수시나 정시를 예측하시면 안 되는 거고 자꾸 그런단 말이야. 특히 재학생들이. 나는 한 6.5% 정도 예상했거든요. 내가 어느 반에서도 한번 내가 6% 좀 넘게 나올 거다. 뭐 여기 얘기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5.74%에서 내가 잘못 봤나 싶어가지고 당황했어요. 나도 당황했어요. 정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치? 그러니까 열심히 하자. 열심히.